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허반석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산업과 시장에 대한 섹터 스몰캡 리포트를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화, 수, 목요일 그 섹터 안에서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종목에 대한 대응 또는 이 종목직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유자 영역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라는 이야기들 살펴보면서 시장을 보고 지금 시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데에 어떤 종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우후죽순 쏟아지는 리포트 이야기들 앵커님께서 늘 해주셨는데요. 그간의 어떤 리포트를 살펴봤고 어떤 리포트의 분석이 적중했고 이제는 다시 한번 볼만한 기업들이 있는지 오늘 복습하는 시간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차 전지 섹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월 15일 주간부터 살펴봤는데요. 3월 15일 2차 전지 섹터 제목을 보면 하이투자증권에서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한창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과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소송 공방이 한창 오고 갔던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핫클립 영상을 봤을 때에 얼마만큼 이 뜨거운 감자였는가를 봤을 때 조회수가 34,000여 건 이상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우려도 하고 우리 국내 K배터리 시장에도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들 한창 뜨거웠을 때에 공포에 그래도 사실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힘을 내셔도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스몰캡 리포트를 살펴본 이유는 결국 그 시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이 산업 자체가 커지는가 성장하는가 이 부분을 스몰캡 리포트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업종 산업 리포트를 꾸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차를 본다 하더라도 21년도 2차 전지 산업 전망 어떤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 이제는 시작일 뿐이다라는 그러한 키워드를 본다 하더라도 이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 유망한 섹터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역에서 전기차 시장 침투율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모든 국가에서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국내 업체들은 소재 혁신에 답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안전성은 높이고 그리고 가격은 낮추고 이러한 부분들로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제는 이 하이투자증권에서 집중해서 보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이제는 시작일 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신재생, 친환경 이곳으로 향해서의 발걸음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협정 복귀 이루어졌고요. 기업 평균 연비 기준 원상 복귀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ESG라는 부분에 있어서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는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고속도로 충전소 50만 개의 확충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보았고요. GM에서도 전기차 출시 대폭 확대하고 있고 전기차종을 25년도까지 현재는 22종인데 30종까지도 확대를 하고 신차 비중의 40% 정도까지가 결국엔 전기차로 확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화요일부터 전기차 시장 좀 살펴봤는데요. 시장을 결산해 보면 시장 성장률이 약 41% 성장을 했고 그리고 유럽이 최대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으로 조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투율을 살펴보면 수치상으로 19년도에는 2.5%에서 20년도에는 4%까지 상승을 했고
지난해 12월까지는 6.9%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시장임에는 틀림없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동차 여전히 많아지고 있고요. 예상보다 이 시장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시장 생산 기지가 유럽을 찍고 이제는 미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언제까지 그게 치달을 것인가라고 다들 우려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에 5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여전히 조지아 공장 다시 열심히 짓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SKIT 공모 청약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폴란드에 다시 증설을 진행하겠다라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유럽 공장에서 미국 공장까지 열일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캐파 증설에 모두가 나서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캐파 증설 투자 속도 모두 다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2024년 정도가 되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공포에 살 수 있었던 기업 섹터는 2차 전지 시장이었구나라는 구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 시각도 이 당시 리포트를 살펴볼 당시 여전히 있었습니다. 3월 15일 주간이었죠. 주가가 떨어질 때에는 너무 고밸류야라는 이야기, 뉴스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듯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합의가 되고 나면 다시 좋은 뉴스들이 펼쳐집니다. 실적은 좋아질 거고 시장은 확대될 것이고 배터리는 없어서 못 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언제 그랬냐듯이 우리들에게 다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 시장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 친환경, 신재생,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이야기들을 누누이 제가 20년도 7월 달부터 방송에 나오면서 매주, 매월 공포에 사실 만한 기업들 섹터입니다라는 이야기 반복해서 드렸듯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이 기업들 모두 다 주가가 공포 수준이 일부 그 해답이었다.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해답은 그 바닥이었다라고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국내 업체에서 배터리를 보실 때에는 소재를 조금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증가해야 그 한정된 공간 안에 더 효능이, 성능이 좋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배터리의 특성이죠. 충전은 빠르고 수명은 길게 돼야 되고 하지만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터리 가격이 적어져야 내려가야 완성차 업체에서도 잘 이용을 하더라. 그리고 불이 나지 않고 폭발하지 않는 안전성까지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전기차 시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면 2차 전지 수요도 가파르게 급증할 것이고 그 급증에 따라서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차곡차곡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3월 16일이죠. 삼성 SDI를 살펴봤습니다. 삼성 SDI를 볼 때 비수기를 기회로라는 기업의 하나금융투자의 3월 10일자 리포트였습니다. 1분기 이익 전망은 전년 동기 대비 164% 이상 성장한다. 영업이익 1,400억 원 이상 증가를 예상하고 있던 모습이었고요. QOQ 기준 직전 분기 대비 감소할 수는 있으나 올 한 해 전체를 전망했을 때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1분기 배터리 부문 QOQ로는 13% 떨어질 수 있지만 YOY 한 해 그리고 지난해 동기 대비 상승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64% 성장세 전망하고 있던 리포트였습니다. 결국 3월 달의 리포트들 그리고 기업들의 전망을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는 조정 시에 사도됐구나라는 부분입니다. 삼성 SDI만의 조금 강점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각형 배터리 쪽으로의 빠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ESS 구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 전지 부분에 있어서도 매출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볼 만한 구간은 결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완성차 업체에서 배터리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업력 20년 이상의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만 봤을 때에도 안전성을 높이고 배터리의 성능은 좋게 하면서 가격은 내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력이 5년도 채 되지 않은 기업들, 10년이 되지 않은 기업들이 이제 우리 배터리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일부 조정의 원인으로 살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따라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해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2021년도 이제는 총 성적, 실적을 한번 보면요. 매출액은 17% 상승을 하고 순이익은 59%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전기차에 대한 시장 침투율이 증가하고 배터리 수요는 증가하지만 배터리 공급은 아직까지는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 자연스러운 논리로 이해를 해보실 수도 있겠고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들도 삼성 SDI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이익 성장률 59%, 영업이익률도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공포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익률 증가에 따라서 수익률 극대화 라인까지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삼성 SDI 리포트를 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 실적 리스크가 1분기, 2분기 구간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때마다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 한 번 더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뜨거웠던 LG화학과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3월 15일 주간, 3월 17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과연 합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점쳐져 있었고 주가는 한없이 하락한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던 그런 어간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국내 소송에 있어서도 대법원 판결 직전에 합의를 부재소 합의를 하면서 10년간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묻지 않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돌이켜보고 나면 지금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합의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합의 이후에 빠르게 주가들 모두 다 상승을 해왔고 동반해서 이 배터리 완성 배터리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거나 장비를 대거나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다 함께 동반 상승한 기분 좋은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시장과 산업이 성장할 때에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기업들 꼭 한 번씩 메모해 놓고 지켜봐 보셨으면 좋겠고요. LG화학 우리나라 K배터리 국가대표 기업입니다. SK이노베이션 시작은 늦었지만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SKI테크놀로지 신규 상장에 대한 열기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기업을 사야 할까라고 고민만 하고 결국엔 내가 매수를 하지 못한다면 주가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또는 수익 실현을 할 때에는 결국 매수하신 분들만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늦었나? 이제는 늦었겠지. LG화학 실적 발표와 함께 7% 이상 급등하고 조금은 조정 장세를 보인 요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분기 사상 최고 영업이익 달성을 했고 앞으로 이 추세는 이어져 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캐파 증설을 통해서 공장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매출액은 여전히 늘어날 것이고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단기 순이익조차도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급 실적과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리포트들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 당시에는 조금 저게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3월 17일 우리는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합의 이후에는 우상향하는 주가를 보였듯이 이 섹터라고 한다면 공포의 매수를 다시 한번 권장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이슈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현대, 코나 리콜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함께 소송 구간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매수할 포인트들이 있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날 다시 3월 17일 날 SK이노베이션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결국 막대한 합의금을 지불하느냐 아니면 합의를 못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결국 미국의 조 단위로 투자가 된 조지아 공장 모두 다 문 닫고 철수를 해야 한다라는 결국 배수의 진을 치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부분. 바이든 대통령에게 결국엔 로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양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결국엔 합의가 이루어졌고 모두 다 좋은 새로운 발걸음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분들이라면 조금 마음 놓고 웃으면서 우상향을 기다려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제 SKI 테크놀로지의 상장으로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IPO, 중복 청약이 마지막인 IPO가 될 수 있는 SKI 테크놀로지가 81조 원의 청약을 흥행을 해버리고 이제는 5월 11일이죠. 5월 11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KIT 분리막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한 번도 화재가 나지 않은 배터리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습식 분리막, 그중에서도 티어 1이라고 하면 테슬라, 벤츠, 포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고급 브랜드에서 분리막을 사용하고 있는 시장, 티어 1 습식 분리막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SKIT 테크놀로지입니다. 결국 불이 나지 않은 배터리, 그리고 티어 1 습식 분리막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의 날개를 날아갈지 그 부분이 귀추가 주목되는 것만큼 IPO도 흥행을 했다라는 부분 전달을 해드리고요. SK이노베이션 앞으로 이 흥행을 바탕으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자금력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 자금력을 가지고 얼마만큼 사업을 확장하고 배터리 후발주자로서 앞에 선두 그룹들을 쫓아갈지가 참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보유자분들께서는 SKIT 테크놀로지 상장까지는 일정 부분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수익 극대화 라인까지 한번 끌어가 보시는 전략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밸류체인 중에서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마진이 높은 구간입니다. 앞으로 시장과 산업 여전히 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양사에는 결론적으로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LG화학 물적 분할 이슈의 매수 타이밍이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소송 국면에서 매수 타이밍이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공포 구간에 매수를 하셨다면 수익 극대화 라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차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살펴볼 텐데요. 뜨거운 감자였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저점 영역을 동그라미를 빨간색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 구간들을 평행한 라인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빨간 색깔 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그 중간중간 내가 매수할 수 있었던 그 저점, 이 추세 저점과 맞닿아 있던 라인이 코로나 저점 이후에는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던 그 구간이고요. 그 이후에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
소송전이 있었던 그 구간이 매수 타이밍 참 오지 않을 것 같던 라인이었습니다. 지금 한창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갈 때에 물적 분할 이슈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야 참 기회를 잘 잡았어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천정부지 없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놓쳤구나. 나는 LG화학의 주주가 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셨고 언제 사면 될까요? 언제 사면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누누이 받았습니다. 그때의 라인이 100만 원인가 100만 원 미만인가 그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올 초 1월 10일 어간에 코스피 고점 영역을 행사하고 그 이후에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자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가 이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들이 이 조정 어떻게 소송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한창 왔을 때 오지 않을 것 같던 얄궂은 추세의 하단부까지 다시 와서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았던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는 우상향 하는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전일장 녹화일 기준으로 7%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를 따라서 역대급 분기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으로 인해서 7% 이상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우상향했던 모습들 추세 하단부가 다시 올 것인가라고 신규 접근을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시 이 추세 하단부를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덜컥 100만 원 위에서 사셨던 분들이 조정과 조정을 거쳐서 이제서야 100만 원까지 가격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아무리 산업과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해도 조금은 저렴한 가격, 싼 가격,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하시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이노베이션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추세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세 저점들을 빨간색 동그라미로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들에서 일부 매수할 수 있는 라인들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구간들로 다시 차트를 조금 돌려놔 보면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빨간색 동그라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라도 늦었다. 여기서라도 사야 되겠다 했던 가격들이 27만 5천 원 그 위 구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의 조정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조정 20만 원까지 내려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시간을 되돌려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라고 보면 조정 이후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극적인 합의 이후에 급등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면 27만 원 권역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일부 시간을 조정장을 몸으로 다 받아냈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그러한 몸으로 스트레스를 다 받아내는 구간을 일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보시고요. 동일합니다.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LG화학도 그렇고요. 삼성 SDI도 그렇고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에서는 공포의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공포의 매수를 하더라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마다 고유의 이슈와 시장 위험이 함께 동반돼서 조정이 나올 때에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실 때에 꼭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앞으로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라는 생각 한번 했을 때에 2차 전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나서서 전기차, 신재생, 친환경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캐파 증설에도 따라서 2024년 되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참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 아직까지 따라올 기업들이 아직 없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2차 전지 섹터 담아야 되겠다라고 했었으면 공포에 담으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수익 극대화까지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모든 3사가 좋았다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 리포트를 꾸준하게 애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수익, 좋은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폴더블 폰, 폴디드 줌 카메라 이야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로는 폴디드 줌 카메라, 스마트폰 섹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20년도 12월 24일경부터 제가 올해 21년도 시장에서 집중할 섹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는 당연하고요. 소부장보다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을 말씀을 드렸고 순서는 이제 없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싸게 매수할 기업들을 섹터와 상관없이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섹터와 상관없이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시자라고 반도체 시장은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쪼그라들었던 그 시장이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거다, 시장이 커질 거다. 그간 가구에 대한 펜트업 수요는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에 들고 있었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있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끼는 소비가 나타났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일정 부분 완화가 됐고 1년에 바꾸던 그 스마트폰 주기 2년 동안 참아왔던 수요가 이제는 다시 펜트업, 폭발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섹터 전망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늘어나면 결국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간 OLED 그리고 스마트폰 기능하면 카메라 기능 이제는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앞으로 완성 메이커 스마트폰 업체들이 결국엔 스마트폰을 접는 폴더블 폰 쪽으로의 시장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 OLED 시장, 폴더블 폰, 폴디드 줌 카메라 섹터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애플 차세대 폰의 폴디드 줌 채택 시 수혜 기업은 이라는 리포트였는데요. 20년도 12월 17일 이때 당시에 굉장히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12월 16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이 내년 신형 아이폰에 삼성의 잔망경식 폴디드 줌 카메라를 채택했다라고 확정 보도가 나왔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삼성전기, 옵트론텍, 자화전자, LG이노텍 등 폴디드 줌 카메라 섹터의 모든 기업들이 주가가 일시에 상승하는 일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방송에 나와서도 이 기업들 이제라도 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20년도 연말쯤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 시끌벅적할 때에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도되는 양상을 봤을 때는 오버슈팅입니다.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현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3월 2일 주간에 와서 폴디드 줌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1월부터 일부분 이슈가 받았고 12월 중순부터 이슈가 받았고 그 슈팅이 나온 이후에 3월 정도 되니까 주가는 일부 조정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추세 저점을 그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화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화전자가 1월 초중순까지도 굉장히 고점 영역대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버슈팅인 것 같습니다.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그리고 21년도 시장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작할 텐데 벌써부터 고점이 나오면 뭔가 잠정 실적이 나오거나 회사에 대해서 곱씹어보면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에 어떤 시각이 발생을 했느냐. 오지 않을 것 같은 조정 그리고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차트상 추세 저점이 다시 올까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섹터와 마찬가지로 이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3월 4일 주간 작전 리포트의 이날이죠. 이날 제가 작전 리포트에 폴디드 줌 카메라 섹터 다시 봐야 되겠다라고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폴디드 줌 카메라, 자화전자,
제가 3월 4일 주간부터 3월 2일이죠. 3월 1일이 3일절 휴일이었기 때문에 3월 2일, 3일, 4일 화, 수, 목, 금 해서 섹터 리포트와 함께 종목 리포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자화전자의 주가 흐름은 다시 우상향했던 흐름들 나왔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왁자지껄할 때에 매수를 덜컥 했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이 조정폭을 몸으로 그대로 받아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위험이 적을 때 빨간 색깔 동그라미 그려드릴 때마다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슈팅이 나온 이후에도 주가는 되돌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다가왔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입니다. 돈은 벌고 있지만 이 기업의 미래가 있어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라는 부분인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삼성전자와 함께 폴디드 줌 카메라 OIS 베어링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PTC 히터, 전기, 전장, 아이오닉, 현대자동차와도 함께 납품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갖고 있고 특허 보유와 관리를 잘하는 기업,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전장 부품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술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전장 부품, 미래 먹거리가 이제 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뒤에서는 기존에 잘 하고 있던 폴디드 줌 카메라가 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이 우상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과감하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왁자지껄할 때보다 조금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눈을 작전 리포트와 함께 길러가시는 것 또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기에서 앞으로 아이폰, 폴디드 줌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구체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폴디드 줌 카메라 시세가 나왔거나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았거나 하는 기업들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된 섹터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조금은 작게 나오지만 자막으로라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 중에 렌즈 하면 해성옵틱스, 세코닉스, 디지털 옵틱 등이 있을 거고요. OIS 기술로 보면 삼성전기, 자화전자, 동훈하나텍, 액트로, 해성옵틱스까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제조, 조립과 관련해서는 LG이노텍, 삼성전기, 해성옵틱스, 그리고 카메라 검사 장비까지 한다면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폴디드 줌 카메라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21년도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다라는 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제가 자화전자와 옵트론텍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옵트론텍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 폴디드 줌 카메라 시장에서 주가가 앞으로 슈팅이 나올 우상향할 조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폴디드 줌 채택이 될 경우에 프리즘을 납품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앞으로 차량용 렌즈까지도 옵트론텍에서 제공을 하고 납품을 할 예정인데, 프리즘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면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폴디드 줌 카메라 제작할 때에 그 안에 들어가는 프리즘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프리즘, 폴디드 줌을 만들 때에 어느 기업이 만드느냐? 삼성전기, 그리고 자화전자, LG이노텍 등이 이제는 폴디드 줌을 모듈을 생산을 하는데, 이 세 기업 모두 다 옵트론텍이
프리즘 제품, 프리즘 부품을 공급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폴디드 줌 카메라 시장이 커지면 옵트론텍은 삼성전기, 자화전자, LG이노텍 모두에게 프리즘 렌즈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와 이익 증가, 옵트론텍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한 가지 포인트가 잡혀지고요. 두 번째는 차량용 렌즈입니다. 차량용 렌즈, 결국엔 카메라,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차량용 카메라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섹터인데요. 그 카메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앞을 덮고 있는 렌즈를 이미 옵트론텍에서는 납품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테슬라, 벤츠, 폭스바겐 등과 이미 납품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 렌즈에만 들어가느냐라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에도 앞을 덮고 있는 렌즈가 있듯이 라이다 기술에도 앞을 감싸고 있는 렌즈가 있죠. 그 렌즈 기술 앞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에도 이 라이다 모듈에 렌즈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화전자는 PTC, 히터 부품을 아이오닉에 납품하고 현대자동차와 협업을 하는 것처럼 옵트론텍은 이제 렌즈 그리고 프리즘 이 뒤에서 탄탄하게 밀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 라이다와 카메라 렌즈를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을 삼아서 앞에서 끌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옵트론텍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4일 주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라는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치고 차트를 조금 당겨본다면 1월 25일을 고점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기, 자화전자, 옵트론텍 모두 다 함께 상승을 했던 뉴스에 슈팅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어떤 이슈였죠? 아이폰이 결국엔 애플에서 폴리드 줌 카메라 삼성 거를 채택을 할 거야. 앞으로 신형 아이폰에는 폴리드 줌 카메라 모듈 우리나라 거 쓴대 라는 이야기에 모든 기업들이 우상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얄궂게도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저점 구간이 형성이 됐고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하는가 했다가 다시 시장 조정과 함께 다시 이 추세선 하단과 맞닿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리포트를 읽어드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는 차량용 렌즈 그리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라이다 향 렌즈도 앞으로 납품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카메라 렌즈로는 테슬라, 폭스바겐, 벤츠 등과 함께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옵트론텍은 오늘 이 특집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거나 아직도 이 차트상 저위험과 맞닿아 있다면 이제는 매수를 해서 상승을 기다려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없다면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폴디드 줌 카메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 섹터를 제가 꼽아왔는데요. 유통업 가지고 왔습니다. 유통 섹터 여전히 좋을 것인가, 앞으로도 갈 것인가, 이마트를 제가 지난 20년 12월 24일, 21년도에 꼭 가지고 가고 싶은 기업 4선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에 있었고요. 이마트와 CJ 제일제당이 있었습니다. 이마트가 속해 있는 유통업종 리포트를 4월 19일부터 한번 살펴봤는데요. 신세계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4월 19일이 언제였을까를 한번 살펴보면 이 구간이 됩니다. 4월 19일이 월요일이었는데요. 이 구간에서 신세계, 이마트, 제가 호텔신라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이러한 차트 조정이 일부 마무리가 됐다면 다시 한번 바닥에서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구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되돌림 자리 그리고 매수 자리를 한번 방송에서 그나마 한번 꼽아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상 우상향 차트 빨간색 동그라미로 이 구간들을 살펴본다면
리포트를 살펴보았던 4월식 구간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자리였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리포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 섹터 21년도 1분기부터 실적 어라운드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구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먼 미래에 있는 실적을 앞당겨 와서 주가에 반영된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만을 가지고서 그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부터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거나 늦어도 상반기에는 숫자상 확인이 되는 기업들부터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수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4월 19일 주간부터 가지고 와봤습니다. 유통업 하면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 그리고 할인점, 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백화점은 1분기부터 여전히 좋은 실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화점 1분기 기존점 매출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SSSG라는 약자를 쓰기도 합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인데요. 신세계는 이미 30% 이상 상승한다라는 부분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현대는 25%, 롯데는 18% 상승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졌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고가 내구재 소비가 백화점을 중심으로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외부 활동 재개가 스물스물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패션과 잡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 내구재 소비가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1분기부터 패션에 대한 부분들, 마스크를 썼지만 외부 활동이 증가되면서 화장품도 수요가 좋더라라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할인점을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할인점 같은 경우에도 기존점 성장률 여전히 좋았지만 백화점만큼은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SSSG 기존점 매출 증가율 약 8%고요. 롯데는 0%였습니다. 현상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마트가 왜 좋았는가 살펴봤더니만 다른 할인점, 대형마트들은 일부 폐점을 하고 점포수를 줄였습니다. 코로나19를 몸으로 맞았기 때문인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팔더라도 매장 수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매각하더라도 다시 그 매장 그 자리에 그대로 임대를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매장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여기가 이마트의 승부수였다라고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기존점 매출액 증가율 보면 BGF 리테일 정도 보면 마이너스 1%, GS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인데요. 외부 활동이 증가되면 편의점도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조금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일반 입지에서는 여전히 좋은 수요, 점차 회복되고 있는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지만 특수 입지라고 하는 학교, 대학교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관광지, 그리고 공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부 활동이나 여행자들 그리고 회복되고 있지 않은 그 아이들의 등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특수 입지에서는 트래픽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BGF는 마이너스 1%, GS는 마이너스 2.5%의 기존점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라는 부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면세점인데요. 면세점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지만 중국 화장품이 소비가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따이공 중심의 시내 면세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 신세계 모두 다 1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치가 4월 19일 주간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면세점 관련된 부분들이 1분기에는 아직까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4월 10일 어간부터 하나하나 전망치가 수정되기 시작하더니 4월 19일 주간이 되자 신세계 그리고 호텔 신라, 면세점 관련된 섹터들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길래 4월 19일 리포트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코로나19 여행,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답답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백화점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되더라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신세계
명품은 역시 신세계다라는 제목의 리포트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세계 백화점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면세점 사업도 이루어가고 있죠. 백화점 매출액 YOY 기준으로 24%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60%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아직까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좋아질 업종, 섹터, 산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쪼그라들고 있지만 매해 고정적으로 공항에다 내고 있던 고정비 매출이 이제는 매출 변동비로 줄어들면서 오히려 면세점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해줬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면세점 매출이 증가한다면 신세계와 호텔 신라, 이마트 모두 다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짧게나마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는 동일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락과 횡보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 이 구간들에서마다 매수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이마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락이 있었고요. 하락 이후에 코로나19 횡보가 있었고 그 이후에 상승을 할 때에 급격한 상승이 나오고 현재 다시 한번 조금 이 저점 구간 테스트가 나올까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관 매도세의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구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턴어라운드 1분기부터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꺾지 않고 이 구간마다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따박따박 올라가고 있지만 5월 3일 공매도 이슈 때문에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 조금은 뚜렷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부분 오늘 특집 방송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구간 옵트론텍과 호텔 신라에 조금 집중해보자라고 오늘 방송 말미에 지금 채널을 돌리신 분들이라도 옵트론텍과 호텔 신라는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 많이 살펴봤습니다. 작전 리포트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살펴봤는데요. 이슈가 있고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삼성화재처럼 조금 보유자 관점입니다. 라는 이야기들 카카오까지도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8시 10분경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함께 꾸준히 살펴보신다면 지금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2차 전지 그리고 폴리드 줌 카메라 그리고 유통 섹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산업과 섹터를 발굴해서 그 안에서의 기업들도 꾸준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특집 방송으로 함께 축약해서 뽑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